안녕하세요. 아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현지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툴타임에서는 CI/CD를 위한 GitHub 액션 A2G라는 이름으로 GitHub 액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CI/CD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GitHub 액션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GitHub 액션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GitHub 액션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CI/CD가 뭔지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I/CD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Continuous Integration 과정은 여러 개발자의 코드 변경 사항을 공유 저장소에 자주 자동으로 병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으로 자동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inuous Delivery 과정은 CI 과정에 이어서 코드가 항상 배포 가능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배포가 아닌 배포 직전까지의 상태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배포 승인을 대기하는 상태에 두는 과정입니다. Continuous Deployment 과정은 배포 가능한 상태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사람의 수동 승인을 통해 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은 보통의 웹, 앱 개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코드 변경과 코드 커밋이 수행되면 그 뒤로 CI 과정으로 빌드 시작, 테스트 실행, 빌드 성공 등이 수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존의 것들과 통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 과정 이후에는 CD 과정이 수행됩니다. 여기에서 배포 시작 및 배포 완료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I/CD는 왜 필요할까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 직후 병합에서의 CI 과정을 통해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이때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포 이전에 테스트가 필수로 실행되면 운영 장애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적인 테스트, 빌드, 배포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팀들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필수로 설정하곤 합니다. 앞서 살펴본 CI/CD 파이프라인은 추상화된 개념이었는데요. 우리는 CI/CD 도구 중 GitHub 액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구조도는 GitHub 액션을 이용한 CI/CD 파이프라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CI/CD의 대표적인 도구 GitHub 액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GitHub 액션이란 GitHub에 코드를 올리면 자동으로 무언가를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푸시하면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리거나 PR 리뷰를 올리면 자동으로 슬랙에 알림을 보낸다거나 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들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GitHub 레포지토리 안에 .github workflows 폴더를 만들고 거기 YAML 파일을 작성하면 GitHub가 그 YAML 파일을 규칙에 맞게 직접 실행해 줍니다. 즉, 추가로 설치할 서버도 필요 없고 GitHub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GitHub로 코드를 관리하는 서버 개발자라면 GitHub 액션부터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GitHub 액션은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전체 자동화 흐름입니다. .yml 파일 하나가 하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잡은 실행 단위입니다. 잡 하나는 여러 스텝을 가질 수 있고 병렬 실행도 가능합니다. 스텝은 실제로 실행되는 작업 한 줄 한 줄입니다. 런이나 유지즈로 구성됩니다. 액션은 스텝 안에서 쓰는 재사용 가능한 명령 묶음입니다. GitHub 액션만의 공식 액션도 있고 유저들이 직접 만든 커스텀 액션도 존재합니다. GitHub 액션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실행됩니다. 워크플로우가 트리거되고 워크플로우 안에 정의된 잡들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잡은 여러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종적으로 스텝이 여러 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 워크플로우는 트리거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행됩니다. 각각의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트리거는 여러 조건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on 키워드로 정하며 아래와 같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푸시와 풀 리퀘스트이고 스케줄은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에 테스트를 돌리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워크플로우 디스패치는 수동 실행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반엔 푸시만 써도 충분하지만 나중엔 PR이나 배포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야물 파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은 .github workflows hello.yml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 폴더와 파일이 GitHub 액션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이 네임 부분은 워크플로우의 이름입니다. GitHub에서 실행 결과를 볼 때 이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온 부분은 해당 워크플로우가 언제 실행될지를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코드가 리포지터리에 푸시될 때마다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조건입니다. 잡스 부분은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 단위입니다. 잡마다 새로운 VM에서 실행되며 잡마다 병렬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say hello라는 잡을 우분투 레이티스트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도록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스 부분은 하나의 잡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동작입니다. 스텝스들끼리는 동일한 잡 내부 환경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환경 변수나 파일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hello GitHub action라는 것을 출력하기만 했지만 작성한 코드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을 수행한다면 CI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총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제 프로젝트의 CI/CD를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GitHub에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CI/CD 연습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구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부트가 기반인 API 서버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API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프링 웹 의존성만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를 설정하였고 CI/CD 간 주입하게 될 환경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CI 과정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도 한 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프로젝트를 아까 만든 GitHub으로 푸시하여 프로젝트 기본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리포지터리의 GitHub 액션을 기반으로 하여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를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물 파일을 직접 작성해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AI의 발전으로 이러한 스크립트를 잘 작성해주는 편이라 저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GitHub 액션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GitHub 마켓플레이스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재사용 가능한 액션 모음집입니다. 테스트, 빌드, 배포, 캐싱 등 자주 쓰이는 작업들이 이미 액션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굳이 처음부터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체크아웃하는 액션스 체크아웃, JDK를 설정하는 액션스 셋업 자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액션인데요. 이런 액션은 직접 작성하려면 꽤 번거롭지만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한 줄만 추가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레포지터리로 이동하여 액션스 탭으로 이동하면 현재 본인의 레포지터리에 적절한 액션스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바 with grade를 통해서 기본 템플릿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github workflows의 폴더 위치에 YML 파일을 작성해주는 에디터로 이어집니다. 이 자동으로 제공된 템플릿은 오른쪽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의존성을 파악한다던가 불필요한 스텝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테스트와 빌드 작업만 포함된 구조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앤 테스트라는 이름의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를 한 줄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이름은 빌드 앤 테스트입니다. GitHub에서 실행 결과를 볼 때 이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코드를 푸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트리거를 걸어뒀습니다. 보통 메인 브랜치는 특정 폴더에 푸시될 때 CI를 돌리는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빌드라는 이름의 작업이 하나 정의됩니다. 전체 워크플로우 안에서 하나의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스텝들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소스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액션스 체크아웃은 현재 커밋된 코드를 가상 환경에 다운받아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없으면 이후에 그레이드를 실행해도 코드가 없는 상태라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자바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스프링부트는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이 설정이 필수입니다. 참고로 액션스 셋업 자바는 GitHub에서 공식 제공하는 액션입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그레이들로 테스트만 따로 실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닛 테스트가 실패하면 워크플로우가 여기서 멈추고 빌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스텝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단계입니다. X 테스트 옵션을 통해 테스트는 생략하고 빌드만 빠르게 수행하게 됩니다. 테스트는 이미 위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나눠서 실행하면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실행 속도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같은 YML 파일을 완성하여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한번 CI 과정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코드를 변경한 후 푸시하여 트리거가 동작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드미 파일을 수정하여 트리거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readme.md를 등록하는 커밋으로 푸시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액션 탭에서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동작합니다. 위에 create readme.md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참고로 밑에 보이는 create cicd.yml은 YML 파일을 등록하는 커밋의 푸시로 인해 이전에 실행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위 create readme.md 관련 워크플로우를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텝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스텝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코드를 GitHub 리포지터리에 푸시했을 때 자동으로 테스트가 돌아가는 CI 과정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배포 시의 테스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GitHub 액션을 통해 코드가 푸시되면 자동으로 테스트와 빌드를 수행하는 CI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CD입니다. CD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tinuous Delivery입니다. 이 방식은 배포 가능한 상태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테스트와 빌드를 거쳐 서버에 배포할 준비까지는 자동으로 수행되지만 실제 배포는 사람이 클릭하거나 승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정성과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ntinuous Deployment입니다. 이 방식은 아예 배포까지 전부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메인 브랜치에 머지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서버에 반영되어 서비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위험 요소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배포 가능한 상태까지의 자동화를 의미하는 Continuous Delivery 수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tinuous Deployment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여기서는 도커 이미지 기반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 도커 이미지 저장소로 도커허브를 사용하거나 ECR을 사용하는데 두 방법은 거의 유사하며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만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 발표에서는 도커허브를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으로 이번 과정까지는 수행되었으므로 이제 3번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I 과정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빌드 결과물을 도커 이미지로 변경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도커 파일을 작성하여서 GitHub 액션이 이것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르 파일에 대해서 카피 명령어를 통해 해당 파일을 컨테이너로 복사하고 엔트리 포인트에서 자바 자로 실행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 준비가 되었으니 이미지를 저장할 공간, 즉 도커 허브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허브는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고 배포할 수 있는 중앙 저장소입니다. 우리는 GitHub 액션스에서 만든 이미지를 여기에 업로드해서 필요할 때 어디서든 풀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며 실습 과정에서는 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허브에서 리포지터리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름은 포스 파이널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itHub 액션스가 도커 허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 토큰을 발급합니다. 저는 포스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토큰을 생성했으며
GitHub 액션에서 도커 허브 저장소에 새로운 이미지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라이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토큰에는 리드, 라이트, 딜리트 권한을 모두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게 되면 아래에 표시되는 패스워드 값은 한 번만 보여지기 때문에 꼭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발급받은 토큰을 GitHub 액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GitHub 시크릿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GitHub 시크릿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서 도커 허브의 로그인 정보, 서버 SSH 키 등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레포지토리의 세팅 탭으로 이동하면 좌측의 시큐리티 칸에서 위 사진과 같은 메뉴로 이동해 GitHub 시크릿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정보를 시크릿에 등록했습니다. 도커허브 유저네임은 도커허브 계정 아이디, 도커 패스워드는 방금 생성한 액세스 토큰의 값. 이제 이 시크릿을 활용하여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빌드한 뒤 도커허브로 푸시하는 GitHub 액션 잡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등록한 시크릿을 바탕으로 GitHub 액션에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로 업로드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빌드가 완료된 결과물인 자르 파일을 다음 단계인 도커 이미지 빌드 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소, 아티팩트로 업로드합니다. GitHub 액션에서는 서로 다른 잡 간의 파일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로드 아티팩트 액션을 사용해서 잡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후 잡에서는 다운로드 아티팩트를 통해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CI 결과물을 분리된 CD 잡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CD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빌드 잡이 종료되길 기다립니다. 이는 needs라는 설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빌드 잡이 종료된 뒤에는 앞서 업로드한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고 도커 허브에 푸시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먼저 다운로드 아티팩트로 자르 파일을 받아오고 이후 등록한 시크릿을 활용해 도커 허브에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도커 빌드 명령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도커 푸시를 통해 도커 허브에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푸시될 때마다 테스트, 빌드, 이미지 생성, 도커 허브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CI/CD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위 워크플로우를 작성해서 푸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액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드 잡과 디플로이 잡이 병렬 처리로 가능함에도 설정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디플로이 잡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도커 허브에서 확인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새로운 이미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과정까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itHub 액션을 실제로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I와 CD는 잡을 반드시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드와 테스트는 CI에서, 배포는 CD에서 책임지도록 나누면 각 단계에서 실패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워크플로우를 유지보수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시크릿은 필수입니다. 도커 허브 비밀번호, 서버 SSH 키, 액세스 토큰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코드에 직접 쓰지 않고 GitHub의 시크릿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속도 최적화도 꼭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GitHub 액션은 무료로 제공되는 빌드 시간이 있지만 작업이 많아질수록 실행 속도와 효율이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캐시 활용입니다. 그레이들 캐시나 의존성 디렉토리를 저장해두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어 테스트와 빌드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잡 간 병렬 처리입니다. 테스트, 코드 분석처럼 서로 의존하지 않는 작업은 동시에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전체 워크플로우 시간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행되도록 조건 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브랜치에서 푸시된 경우에만 배포를 실행하고 그 외 브랜치에서는 테스트까지만 수행하게 하면 리소스 낭비를 줄이고 더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